자, 이제 엔진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언리얼 5 엔진 세팅을 마이그레이션 해서 가져왔었죠. 요 내용에 레이아웃을 위해서 캡처했던 스태틱 메쉬 액터는 지웁니다. 여기다 지우고요. 그리고 레벨 시퀀스 추가를 해서 버드 PRG 예전에 받았던 강좌처럼 시퀀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시퀀서 파일을. 자, VFX에다가 시퀀스 파일을 만들게요. 컨텐츠 폴더에는 이제 레벨 관련 파일이 있고요. VFX는 시퀀스 파일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시퀀스 SQ 언더바 이름도 스워드 스테이트로 레벨 이름과 똑같이 해줘야겠죠. 자, 엔터를 누르면 하단에 시퀀스 트랙이 생기고요. 이 시퀀스 에디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만들 포트폴리오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텐츠 브라우저 우리 애님 컬렉션에 추가했던 이 애니메이션을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자, 오른쪽 에셋 브라우저를 확인해 보면 많은 애님 시퀀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 강의에서도 그랬지만 시퀀서에서 우리가 추가해서 컨트롤 해볼 수 있는 거는 스켈레탈 메쉬를 올리고 거기서 애님 시퀀스 그리고 애님 컴포지트 이 두 가지만 컨트롤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여기에 에셋에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몽타주가 있고요.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애니메이션 컴포지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총 세 가지가 있는데 애니메이션 시퀀스가 가장 기초가 되는 애니메이션 파일이고요. 그 애니메이션 파일을 가지고 편집해 볼 수 있는 게 애님 컴포지트와 애니메이션 몽타주입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트랙을 이 안에서 여러 개로 트랙을 합치거나 나누거나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등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이 몽타주를 여기다는 시퀀서에서는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로 어택 1번을 자, 이건 애니메이션 시퀀스고요. 이거는 애니메이션 몽타주죠. 시퀀스를 이렇게 레벨에 한번 드래그를 해볼게요. 레벨에 드래그를 해보면 이 레벨 안에서 이 뼈다귀 모양의 아이콘이 스켈레탈 메쉬 액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디테일에 애니메이션 모드, 플레이할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여기는 프라이머리 어택 A가 선택이 되어 있죠. 자, 프라이머리 어택 A는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여기 써있죠. 플레이할 애니메이션 써있죠. 플레이를 했을 때 나오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죠. 루핑으로. 그래서 월드에 이제 배치를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애니메이션 몽타주도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똑같이 올려보면 디테일이 똑같습니다. 얘랑 그쵸? 자, 이 이름이 끊겨서 그러는데 몽타주고요. 얘는 그냥 애니메이션 시퀀스입니다. 플레이 해보면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그 내용이 애니메이션 시퀀스랑 애니메이션 몽타주에서 편집된 내용이 없거든요. 여기서는. 자, 애니메이션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랙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자, 이게 지금 몽타주가 맞죠? 몽타주 이 트랙에다가 여기 트랙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를. 그러면 그 결과가 달라지겠죠. 플레이를 했을 때는. 네. 때리고 베고. 자, 이런 형태로 결과가 달라지는데 그런 편집을 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몽타주를
이 시퀀스의 트랙에서는 제대로 활용을 해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이 우리가 스켈레탈 메쉬를 월드에다 배치했잖아요. 이거를 시퀀서에 가져가서 시퀀스가 플레이될 때 편집이 되려면은 얘를 시퀀스로 가져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시퀀스에 해당 스켈레탈 액터가 여기 와서 붙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플레이를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 할 때의 옵션이고요. 시퀀스의 옵션이라고 별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트랙에서는 직접 플레이할 애니메이션을 선택을 해줄 수가 있죠. 이렇게. 그럼 이걸 플레이했을 때 게임 플레이와 상관없이 시퀀스 플레이가 되면 트랙을 재생시켰습니다. 이렇게 재생시킬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몽타주도 한번 가져와 볼게요. 몽타주를 가져왔는데 이름은 몽타주인데 그냥 스켈레탈 메쉬 액터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스켈레탈 메쉬의 애니메이션이 시퀀스냐 애니메이션 몽타주를 애니메이팅 하냐 그 차이거든요. 자, 여기 애니메이션에 들어가 보면 애초에 애니메이션 몽타주가 검색되지가 않습니다. 다 애니메이션 시퀀스예요. 애니메이션 시퀀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애니메이션 몽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시퀀스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좀 중요한 차이기 때문에 한번 미리 알려드렸고요. 자, 여기서도 그냥 애니메이션만 추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결국에서 모든 편집을 이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낱개를 넣어놓고 여기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몽타주처럼 몽타주 안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지울게요. 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점은 우리가 액터를 레벨에다 배치했기 때문에 얘는 소속이 레벨이에요. 근데 얘를 이 소속을 이 시퀀스를 열었을 때만 완전한 시퀀스 소속으로 가져가고 싶으면 한번 액터를 여기다 드래그 한 다음에 얘를 스포너볼로 변환할 수 있어요. 스포너볼. 스포너볼이 뭐냐면 시퀀서에만 국한돼서 나오는 액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스포너볼로 변환을 해보면 이렇게 번개 표시가 뜨게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번개 표시가 뜨고요. 시퀀서를 닫으면 얘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퀀서 안에 담긴 거라서 시퀀서가 없으면 얘도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시퀀서를 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액터가 레벨에 종속되네. 얘는 액터가 시퀀서로 종속된 녀석이라고 구분이 돼요. 국한이 돼요. 그래서 그 구분을 확실히 져서 우리가 레벨에서 뭔가 시네마틱이나 컷신 영상을 할 때는 당연히 레벨에 있는 애들을 컨트롤해서 보여줘야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게임 플레이와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들은 그냥 레벨 액터와 상관없이 스포너볼로 넣어서 작업을 하면 되겠죠. 자, 아마 여러분들이 앞으로 프로젝트를 작업하면서 그 차이의 내용을 확실히 결정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 내용들을 다 스포너볼로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다 지우고요. 자, 처음부터 스포너볼로 가져오는 방법은 뭐가 있느냐면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액터에서 있는 녀석을 가져와서 스포너볼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내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애님 시퀀스가 있다고 하면은 자, 정확히는 애님 시퀀스를 가져와도 시퀀서에서는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다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히는 스켈레탈 메쉬를 가져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스켈레탈 메쉬를 가져오는 형태. 자, 여기 검색을 지우고요. 자, 메쉬에 보면 우리가 스켈레탈 메쉬가 있잖아요. 이렇게 있죠. 이 스켈레탈 메쉬는 플레이어 캐릭터 블루프린트에서 이렇게 요 녀석이 이제 스켈레탈 메쉬 중요한 역할을 하는 녀석이죠. 비포트에서 봤을 때 스켈레탈 메쉬는 여기서 찾아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찾아 들어갔을 때 자, 컨텐츠 브라우저에 선택되어 있으니까 얘를 옮기는 것과 같은 위치가 됩니다. 이렇게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옮기나
실제 스켈레탈 메쉬를 옮기나 같은 스켈레탈 메쉬 액터가 돼버려요. 얘를 옮기나 쟤를 옮기나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레벨을 바뀔 때까지 풀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여기다 놓지 말고요. 여기다가 바로 놓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스켈레탈 메쉬의 애니메이션이 바로 그 트랙에 박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아니면 그냥 애니메이션을 바로 이렇게 놔도 얘는 이름만 애니메이션 시퀀스 이름을 가져가지 그냥 스켈레탈 메쉬 액터예요. 애니메이션은 다시 넣어주셔야 돼요. 움직이지 않아요. 자, 이 차이점을 알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뭘 넣어도 상관이 없겠죠. 어차피 애니메이션을 다시 넣을 거니까. 그래서 얘 이름을 F2번을 눌러서 바꿔주겠습니다. 스워드 스테이트 얘는 볼트라고 할게요.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가 아니라 어차피 나중에 편집해서 합쳐질 거니까 스워드 스테이트 애니미라고 하죠. 자, 이름은 뭘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꾸며줄 건데, 처음에 얘기 드렸던 애니메이션 시퀀스는 그냥 넣을 수 있고, 애니메이션 몽타주, 편집이 되는 애니메이션 몽타는 못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애니메이션 컴포짓은 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을 아무거나 하나 찾아 들어가서 여기서 검색을 광 플레이어 캐릭터 애니메이션 중에 이모션이 있는데 이모트 언더바 스워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검을 쓱 한번 보더니 검을 앞으로 내질러서 전투 자세를 잠깐 취하고 다시 대기 자세로 돌아오는 형태의 긴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얘를 지금 애니메이션 시퀀스거든요. 얘를 오른쪽 버튼 에셋 탐색을 누릅니다.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생성을 누른 다음에 애닌 컴포지트를 만들어줍니다. 애닌 컴포지트 생성. 그리고 이름을 우리 앞으로 제작해야 될 스킬 이름에 맞게 바꿔줄게요.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스타트. 좀 길지만 시작을 알리는 애니메이션. 자, 엔터 누르고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보면 컴포지트의 트랙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 디테일을 보면 애니메이션 세그먼트, 레퍼런스, 시작 속도, 횟수 등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쓸 내용을 잘라서 쓸 거예요. 미리 잘라서. 자, 여기 시작 시간에 4초면은 여기 이렇게 내질게 시작하는 거죠. 칼을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6초에서 끝나게 할 거예요. 6초. 여기가 6초거든요. 자, 4초에서 누르면 잘라지기 시작하고요. 6초까지만 이렇게 플레이가 되게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 컴포지트에서 이렇게 4초에서 6초, 2초간의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를 스타트하는 애닌 컴포지트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노티파이 키를 박아서 실제로 검의 전기 상태 이상을 거는 이펙트를 여기다가 박아줄 거예요. 지금은 그 자리를 위해서, 이펙트 자리를 위해서 애니메이션을 먼저 생성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성한 내용을 가지고 레벨로 나와서 여기 애니메이션에다가 이제 추가를 해줍니다. 자,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스타트였죠. 자, 여기 시작할 때 보면은 좀 확대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확대가 되거든요. 자, 지금 제가 타임라인 바가 여기가 있었는데 그때 불러왔기 때문에 그 타임라인 왼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요. 네, 우리는 여기 0초부터 나와야 되니까 0프레임부터 다시 맞춰주고요. 자, 제대로 되는지 플레이를 해보면 제대로 플레이가 되고 있고, 자, 이거를 넣은 이유는 처음에는 방향을 알 수 있게 먼저 바꿔주려고 넣었고요. 자, 방향을 한번 맞춰볼게요. 얘의 디테일에 가서
자, 여기 애니메이션만 선택되어 있는데 전체를 누릅니다. 그러면 트랜스폼이 나오게 되고요. 위치를 옮겨 볼게요. 자, 이렇게 옮겨 보면 우리 0점에 지금 트랜스폼이 나온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얘는 앞으로 150 X축 양수로 150만큼 밀었어요. 얘는 마이너스 150만큼 밀어줍니다. 그리고 방향이 앞을 쳐다봐야겠죠? 그쵸? 앞을 쳐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앞으로 돌려줄 거예요. 앞으로. 자, 이렇게 해서 Z축을 마이너스 90도로 돌려줍니다. 자, 이제 방향을 자리 잡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상태 이상을 캐스팅 동작으로 쓰일 거예요. 여기서 잡고 있다가 지지직 거리다가 짠 하면서 검이 푸른색으로 빛이 나면서 전기가 한 번 더 잘 보이는 형태가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넣을 애니메이션. 자, 뒷부분에다가 애니메이션 추가. 자, 어택 띄고 언더바 B를 누르면 B 슬로우가 있어요. 두 번째 공격. B 슬로우. 자, 여기서 좀 어우러지게 이 동작에서 검이 자연스럽게 나갈 수 있게 이렇게 발만 바꿔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렇게. 자, 이 트랙과 트랙끼리 겹치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디졸브가 됩니다. 자동으로 페이드 인아웃이 돼요. 이렇게 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드 인아웃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쓰면 블렌딩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렇게. 자, 여기서는 뒤에를 적당히 잡아서 이 정도로 맞춰줄게요. 자를 바꾸면서 이렇게. 아예 뒤로 이렇게 당겨도 되고요.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하려면 몇 프레임 겹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자, 배고 이 검의 방향이 이렇게 자기 왼쪽 안쪽으로 검을 가져간 다음에 위쪽으로 올려 쳤으니까 이제 이쪽에서 내려 쳐야 되는 애니메이션을 넣어주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애니메이션 추가 어택 언더바 띄고 A의 공격이 있어요. 이렇게 A의 공격을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들고 있다가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겹쳐서 보면 자연스럽게 올려치죠. 이렇게. 한 대, 두 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올려치게.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한 대, 두 대. 자, 애니메이션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ATT A슬로. 네.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프레임 레이트가 지금 30프레임으로 잡혀 있어요. 그쵸? 30프레임으로 잡혀 있어요. 얘를 시퀀서에서는 우리가 30프레임이 아니라 더 높은 프레임으로 부드럽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나중에 그걸 렌더링 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60프레임으로 이렇게 그럼 자동으로 60프레임으로 보게 됩니다. 자, 이거를 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때리고 조금 화면 넓혀 볼게요. 다시. 자, 여기서 플레이 할 때도 여기 보면 화살표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플레이가 될 건지 반복 재생을 할 건지 그러면 한번 플레이하면
애니메이션 시퀀스처럼 계속 반복이 됩니다. 네, 텀이 너무 느리니까 때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바로 때려도 될 것 같아요. 짧아서 짧게. 자, 더 많이 하니까 많이 망가지네요. 이 정도로 텀을 둬야겠어요. 이렇게 베고 그 다음에 2번 벤 다음에 다시 상태 이상이 화염으로 되는 형태가 된 내용을 잡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하는 거는 포토샵으로 레이아웃을 드로잉을 해서 잡았다면 이것도 이제 실제 일체 작업 레이아웃에 끝나고 준하는 내용이죠. 애니메이팅을 자리를 잡아서 레이아웃을 잡으니까 이렇게 바로 1차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레이아웃 끝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이후에 이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스타트를 이름 기네요. 얘를 오른쪽 버튼 에셋 탄색, 오른쪽 버튼 복제를 해서 얘를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파이어 스타트로. 자, 이렇게 똑같이 복제한 내용을 이번에는 애니메이션 시작과 끝 시간을 5초에서 6초로 빠르게 그냥 바로 불 상태 이상, 화염 상태 이상으로 바뀌는 정도의 시간만 필요하면 되니까 이렇게 5초에서 6초로 얘랑 복제해서 따라가는 이유는 여기다가 이제 노티파이 키에다가 나중에 이펙트를 박을 거기 때문에 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만들어서 얘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애니메이션 자 스테이트 파이어 여기 있죠. 스타트. 자, 얘도 여기다가 블렌딩을 좀 시켜주고, 자, 베는 게 벌써 여기서 끝나버려요. 그래서 좀 많이 넣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세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번에는 얘랑, 똑같은 배기를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다른 배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참고해야 할 만한 사항이, 얘가 지금 애니메이션 시퀀스를 바로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작업을 미리 해놓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나 다른 포폴에서 내가 이 프라이머리 어택 A나 B를 썼다면 그 B를 썼다면 우리의 목표는 여기다 이펙터를 달아도 되지만 전 강의처럼 이번 강의는 이 애니메이션 트랙 안에다가 이펙터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얘를 다른 파일로 만들어서 가져오는 게 다른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렇죠? 자, 이런 경우라면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찾아 들어가서 이왕이면 편집할 수 있는 애닝 컴포짓 생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편집을 이 안에서도 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이름을 관련도 있게 또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얘는 실제로 A 처음에 나오는 녀석이니까 그쵸?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참조하는 녀석은 어택 B지만 얘는 A가 되잖아요. 맞죠? 시작점이. 그래서 얘를 하나씩 헷갈리지 않게 넣어 볼게요. 여기서는 교체가 바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얘를 드래그 드롭은 교체가 안 되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 여기 보면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애니메이션에서 직접 검색을 해서 스워드 스테이트 A였죠. A. 저도 헷갈리네요. A. 이렇게 교체로 바꿔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이번에는 A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A. 그 순서가 B랑 A랑 바꿨으니까 헷갈리지 않게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D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선택된 상태에서 자, 오른쪽 버튼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선택된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교체를 해줬습니다. 자, 교체를 해준 이유는 나중에 기본 어택 파일이 다른 곳에서 쓰고 있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이 시퀀서는 스워드 스테이트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시퀀서이기 때문에, 그죠? 이걸 위한 애니메이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용이하다. 자, 그리고 이후에, 불의 스테이트의 자세를 잡은 다음에도 휘둘리는 게 여기서 썼던 거 말고 나머지를 좀 넣어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어택 D를 먼저 볼게요. 어택 D. 어택 D는 이렇게 이쪽으로 검을 안쪽, 그러니까 왼쪽으로 미리 시전하고 있고 이렇게 휘두르는 형태예요. 그렇죠? 휘두르는 형태.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검을 여기 안쪽에 넣어서 휘두르면 되니까 D로 하면 얼추 어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탐색, 오른쪽 버튼 생성, 애님 컴포짓 생성을 해서 똑같이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얘는 이제 원래 D지만 세 번째로 쓸 거니까 여기 포트폴리오에서는 C로 넣어주고, 자, 얘도 이 뒷부분에다가 애니메이션 추가해서 스테이트 볼트 C를 넣어주면 되겠죠. 위쪽으로 당겨서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로 페이드 인아웃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겹쳐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끝부분에 트랙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유효되는 이제 트랙이 이렇게 짧아지는데, 이거를 끝 시간 설정을 뒤쪽으로 좀 가져간 다음에 이걸 좀 줄일게요. 줄이고, 자, 여기 뷰 범위 끝 시간이 있는데 이 뷰 범위 끝 시간을 한 480 정도로 올릴게요. 이렇게 올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당겨주면 되겠죠. 한 450까지 당겨주면 되겠네. 그쵸?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플레이 해보면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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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이후에 또 마찬가지로 이어서 자, 이어서 어택 C 슬로우 애님 시퀀스를 생성, 애님 컴포지트로 생성하기를 합니다. 스워드 스테이트 볼트 얘는 이제 D가 되겠죠. 네 번째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ATT 그러니까 어택의 C 슬로우인데 네 번째니까 이렇게 D가 되겠죠. 헷갈리지 않게 추가. 자, 볼트 스워드 스테이트 여기 있네요. D 또 D. 네. 올려서 얘도 겹쳐서 블렌딩이 되게 됩니다. 같은 수치면 되겠죠? 비슷한 수치. 조금 빨리 해야겠네요. 예. 얘의 내용을. 자, 여기서 또 이제 장점이 이 안에서 트랙의 끝을 여기서도 정해줄 수 있지만, 그쵸? 스워드 스테이트 컴포지트 안에서도 끝 시각과 시작 시간을 정해줄 수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정해줄 수 있겠죠. 시퀀스에서도 여기 이제 끝 부분에 이렇게 갖다 대보면 화살표를 드래그 해볼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화살표에서
드래그하는 화살표로 나오죠. 이거를 좀 앞쪽으로 당깁니다. C가 뒷부분이 길기 때문에, D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여기까지 오고 이렇게 꺾이기 전에, 그쵸? 여기가 꺾이기 전에 네, 꺾이기 전에 얘를 이제 블렌딩 시키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여기다가 아이들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애니메이션 추가. 얘를 누르면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을 추가하거든요. 얘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키프레임. 자, 애니메이션 키프레임은 이 애니메이션의 퍼센테이지가 얼마큼 반영될 건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데 얘가 아니고요. 다시 지우고 자,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서 아이들을 검색합니다. 아이들. 자, 아이들 검색해서 여기다 겹쳐 놓는 거죠. 이렇게 돌아와서 좀 이렇게 해볼까요?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올 수 있게 길게 해서 오는 거죠. 자, 요렇게까지 한 거를 저장을 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 트랙의 정리는 됐고 한번 볼게요. 네, 됐습니다. 여기까지 됐고 이 이후에 이제 카메라 트랙을 추가를 해가지고 기본 카메라를 갖게 하죠. 자, 여기서 새 카메라 컷을 생성하여 현재 카메라 컷으로 설정합니다가 있는데 내가 이제 원하는 일단 위치를 대강 잡고 자, 사이드에서 살짝 위에서 본다고 할게요. 그리고 요걸 누르면 얼추 맞춰서 나오는데 자, 이렇게 카메라가 시네 카메라 액터가 생성이 되고 카메라 컷이 들어가면서 이 카메라 컷에서 이 담기는 카메라가 얘인데 이 카메라 세팅에 필름백이 있어요. 필름백에 보면은 16대 9에 대한 설정, 뭐 슈퍼 8mm, 16mm, 35mm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눌러보시면 이 카메라의 내용들이 달라지는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냥 기본으로 할 거예요. 기본은 필름이 아니라 16대 9 디지털 필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DSLR은 이런 느낌이고요. 디지털 필름. 그래서 이 검기를 휘둘러서 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근접에서 때리는 근접 스킬이기 때문에 근접에서 찍는 걸로 맞춰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네 카메라 액터가 이렇게 아이콘이 하얀색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이 레벨에서 기본적으로 보는 뷰포트요. 뷰포트 뷰고요. 그리고 이거를 하얀색을 나오게 클릭을 하면 내가 지금 이 시네 액터 카메라가 보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서 내가 여기서 월드에 움직이듯이 움직이면 그 월드 좌표가 반영이 됩니다. 카메라에 이렇게 자 반영이 돼버려 이 카메라 좌표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게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있거나 아니면 원하는 뷰가 있으면 그 뷰에 맞춰서 탑뷰나 사이드 뷰 혹은 백뷰에 맞춰서 진행을 하면 되겠죠. 저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사이드에 살짝 커터 뷰에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잘 보이게. 자, 여기까지 저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작업을 해야 될 1차 레이아웃 그러니까 액션까지 정해봤죠. 액션까지. 포토샵에서 뭐 액션까지도 정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포트폴리오로 하기 때문에 액션까지는 정의 안 하고 큰 컨셉을 잡고 여기서 구체적인 액션에 넣을 전기가 됐다가 전기 상태 이상을 발현했다가 다시 잠시만요.
갔다가 한 번 베고 두 번 베고 불이 시전돼서 한 번 베고 두 번 베고 끝이 되는 형태의 애님 시퀀서를 여기 시퀀서에다가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펙트 리소스를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